아우디 S4입니다. 외관에서 일반 모델하고 큰 차이점이 없는데요. 아시는 분들만 알아볼 수 있게끔 범퍼의 디테일이랑 그린의 디테일이 조금 다르고 나머지 부분은 모두 같습니다. 그래서 나만의 퍼포먼스를 즐기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는 차량입니다. 스마트키 언락을 해보면 뒤쪽에 테일라이트에서 약간의 세레모니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앞쪽, 뒤쪽 도어 손잡이에도 간접 조명 들어옵니다. 도어를 열었을 때 퍼들램프의 S 로고가 선명하고요. 자세히 보니까 이 아래쪽에 스피커에도 앰비언트 라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있고 이 위쪽에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안쪽에도 앰비언트 라이트는 가늘고 진하게 곳곳에 적극적인 편이죠. 헤드램프는 매트릭스 타입 LED인데요. 약간의 세레머니가 또 추가가 되죠. 그리고 상하향의 변동 폭도 제법 큰 편이고 자연광보다는 백색광에 가깝습니다. 야간 운전을 할 때 아주 빠릿빠릿하게 대처해주는 장점이 분명하고요. 상향등과 하향등 그리고 비상등까지 모두 다 전등시켜 놨습니다. DRL과 방향지시등은 같은 기능을 한 공간에서 쓰고 있고요. 방향지시등은 앞뒤 모두 시퀀셜 방식, 순차 전등 방식 채택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웃사이드 미러 커버에도 LED로 방향지시등 있지 않았고요. 아래쪽에 잔상도 거의 느껴지고 있지 않고요. 확실히 아우디의 이 매트릭스 LED는 잔상도 없고 광원의 폭과 직진성도 너무너무 좋은 편에 속합니다. 테일라이트와 방향지시등 그리고 번호판 보조등 모두 다 LED 구성이고요. 뒤쪽에서도 비상등을 켜더라도 순차 점등 방식은 계속해서 작동해 줍니다. 범퍼의 디테일에서도 차이가 나지만 자세히 보시면 아웃사이드 미러 커버도 일반 모델하고 다릅니다. 그리고 주변의 몰딩 부분도 블랙 하이그로스로 처리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스포티하고 젊은 느낌이 나죠. V6 가솔린 싱글 터보 엔진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배기량은 2995cc고요. 최고 출력은 354마력, 토크는 50.9kg/M입니다. 상시 4륜 구동이고 8단 팁트로닉 자동 기어가 매칭을 이루고 있죠. 본격적인 후륜구동 베이스 차량들에 비해서 스탠스가 조금 덜 공격적이긴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전륜 베이스 4륜구동 시스템 쿼터로를 채택하고 있는 차량 치고는 앞뒤의 오버행도 그렇게 많이 긴 편은 아니고요. 휠 베이스도 넉넉한 편이기 때문에 측면에서의 균형도 좋습니다. 휠은 19인치고요. 타이어 사이즈는 앞뒤 같습니다. 245, 35, 19고요. 캘리퍼는 아우디의 S라고 지금 레터링 이렇게 보시면 되어 있고요. 색상도 붉은색으로 조금 더 강렬합니다. 사이드 스커트는 조금 더 과감하게 해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긴 하고요. 다시 한번 가까이 보여드리면 아웃사이드 미러 커버 은색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유리 주변부 몰딩이 전부 다 블랙 하이그로스로 깔끔합니다. 그리고 커버는 푸시 타입이고요. 안쪽에 캡을 많이 돌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그리고 캡 끝부분이 조금 큼직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조금 더 그립감도 있죠. 오히려 앞쪽보다 뒤쪽에서 조금 더 일반 모델과 차별화가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테일 램프를 연결하고 있는 블랙 하이그로스 이 포인트도 그렇고요. 뒤쪽에서 이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은 립 스포일러가 제법 좀 위로 벙긋 솟아있는 느낌이 들죠. 듀얼 더블 타입의 머플러를 채택을 해주고 있는데 직관형으로 뒤쪽에서 시원스레 뽑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고성능 차량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이렇게 직관형으로 머플러가 뽑혀있는 차량들은 많이 좀 없어지고 있는 추세라서 아쉽긴 합니다. S4의 레터링 깔끔하고요. 테일램프로 연결하는 이 블랙 포인트 좋습니다. 스포일러는 다시 보더라도 봉긋하게 좀 많이 솟아있고 다운포스도 제대로 역할을 해줄 것 같아요. 트렁크는 전동 아니고 일반형이고 살짝 눌러주시면 올라가고요. 텐션이 있어서 올라갈 때는 마치 전동 트렁크처럼 부드럽게 잘 올라가 줍니다. 공간 자체는 아우디가 경쟁력이 조금 있는 편인데 벽면 쪽이 많이 패키징이 이렇게 바깥으로 나와 있어서 상대적으로 벽 쪽 공간, 그러니까 이 길이 공간이나 높이는 적절한데 폭이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그리고 바닥 공간도 이렇게 고리가 있고요. 잡아당겨 보면 꽤나 깊은 공간을 확보해주고 있는데 이 공간도 이 최근에 나오는 차량들처럼 스티로폼 같은 걸로 패키징 하면은 조금 더
잘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고리는 잡아당기기도 하지만 이렇게 들어 올린 상태에서 바닥재를 들어 올려서 고정할 수 있는 고정고리 역할도 같이 병행해주고 있습니다. 꽤나 두툼해서 이 방음 같은 것들은 아주 잘 대응해주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안쪽에 손잡이는 조수석 뒤쪽으로만 이렇게 한쪽만 있습니다. 양쪽으로 있으면 조금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합니다. 잡아서 이렇게 당겨보면 그렇게 큰 힘을 들이지 않아도 닫기에 편리합니다. 스마트 키는 아우디 일반 모델하고 같고요. 다만 이제 뒤쪽으로 이렇게 돌려보면은 S 배지가 선명합니다.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에요. 바깥쪽 도어 손잡이의 스마트 키 락 언락 기능은 음각으로 뒤쪽에도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고 앞쪽에도 물론 적용되어 있습니다. 도어는 약간 두툼한 편이고 닫았을 때 체감감은 냉장고 문 닫는 것처럼 쾅쾅 하면서 뭔가 좀 꽉 조여지는 듯한 느낌이 좋고요. 실내는 블랙 원톤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아마 레드 컬러도 선택이 가능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시트는 앞좌석 보시면 헤드레스트 일체형, 조금 더 스포티한 세미 버켓 타입으로 잘 가져가고 있고요. 도어 쪽부터 살펴보면은 카본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주고 있는데 고급스러우면서도 보기에 좀 스포티한 맛을 잘 살려줍니다. 안쪽 도어 손잡이 바로 앞쪽에 락 언락 기능 준비가 안쪽 도어 손잡이 바로 앞쪽에 락 언락 준비가 되어 있고요. 시트는 2개까지 메모리 가능합니다. 윈도우 컨트롤은 올 오토 타입 기본 적용이 되어 있고요. 전동은 아니지만 트렁크는 여기에서 잡아당기시면은 텐션이 있어서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맵포켓은 크기도 조금 컸으면 좋겠고요. 접근 각도가 살짝 애매함이 있긴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뽑아 올리기는 좋기는 한데 측면에서 접근할 때는 살짝 아쉽기도 하네요. B&O 사운드 시스템 갖춰주고 있고요. 알루미늄 플레이트에는 S 로고 분명하고 주변부도 앰비언트 라이트 적용되어 있습니다. 시트는 마사지 기능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안장 길이 조정은 이렇게 수동으로 가능하고 날개 조임은 자동으로 가능하고 럼버 서포트는 4웨이 타입입니다. 퀼팅 처리가 제법 좀 근사하게 되어 있어서 고급스러우면서도 스포티한 느낌 좋고요. S는 이렇게 음각 처리도 되어 있습니다. 보통 그 일체형 헤드레스트면은 저는 좀 불편했었는데요. 제 체형에 이 시트는 아주 잘 맞더라고요. 썬루프는 파노라마 타입이 아니고 일반형인데 글라스 사이즈가 일반형 치고는 꽤나 큰 편이기 때문에 답답한 느낌은 크게 느끼지 못했습니다. 센터 터널 측면에 이렇게 가죽 스티치 같은 것들 포인트 좋고요. 페달은 일반형인데 금속하고 고무가 혼합되어 있어서 스포티한 맛을 꾸준하게 잘 이어갑니다. 풋네스 폭이나 각도 그리고 길이 적절하고요. 넓적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레버 잡아당기시면은 본닛 오픈하실 수가 있습니다. 무릎 에어백도 기본 적용되어 있고요. 여기 이 수납 공간이 있는데 꽤나 깊어서 여러 가지 수납물들 보관하시기 좋습니다. 남성분들이 굉장히 선호하시는 공간이죠. 틸팅 앤 텔레스코픽은 수동 레버 타입입니다. 최근 아우디 차량들 타보면 이 조명 스위치가 버튼형으로 바뀌고 있는데요. S4는 아직까지 로터리 타입인데 제가 굉장히 선호하는 타입입니다. 스티어링은 일반형이고요. 원형이고 측면에 손이 많이 닿는 부분은 이 반 펀칭이 되어 있어서 조금 더 그립감을 좋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립 자체가 많이 두껍지 않기 때문에 여성 운전자분들의 거부감도 적은 편이고요. 그런 부분은 분명한 장점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S 로고 선명하죠. 시동은 버튼 타입이고 센터 터널 앞쪽에 있습니다. V6 3리터 가솔린 터보 싱글 터보 엔진인데요. 초기 시동 시에 우렁찬 느낌이 좋습니다. 확실히 이 6기통 엔진이라서 조금 더 부드러운 맛이 있고요. HUD는 다양한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고 각도 조절도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로터리 타입 스위치 바로 우측에 자리하고 있고요. 버튼은 폰트라든가 컬러 이런 것들 구성 좋습니다. 눈의 피로도가 적죠. 버추얼 콕핏이라고 해서 아우디가 굉장히 시장을 리드했었던 혁신적인 아이디어이긴 한데요. 클러스터 안쪽을 이렇게 전체 다 내비게이션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우디가 예전부터 굉장히 좀 잘 해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최근 주행 기록부터 누적 주행 기록, 다양한 정보들을 효율적으로 한 곳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한 장점입니다. 스티어링 우측에는 지금 보셨던 클러스터 안쪽에 다양한 기능들 컨트롤 하실 수가 있고요. 우측에는 인포테인먼트 기능 컨트롤 할 수가 있습니다. 스티어링 열선도 있지 않았고요. 이렇게 보면 패드 시프트도 적용이 되어 있네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좀 독특한데요. 이렇게 스틱 타입 스위치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되게 어색한데
일단 적응이 되고 나면은 오히려 안전운전 시야를 뺏기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사용하기 편리했던 것 같습니다. 세팅은 측면에 있고 디스턴스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아래 위로 토글 타입 스위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스틱이 하나 더 내려와 있다 보니까 다른 버튼이라든가 기본적인 스틱 스위치가 조금 더 간결하게 준비가 되어 있죠. 와이프 컨트롤은 우측에 준비되어 있고요. 메인 화면인데요. 해상도 나쁘지 않고 지금 위치가 조금 이렇게 위로 올라와 있어서 플로팅 타입이라서 조금 거슬릴 걸로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 운전해보면 많이 거슬리진 않습니다. 물론 조금 더 와이드 타입으로 약간 내려와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후진했을 때는 어라운드 뷰와 후방 카메라 동시에 지원을 해주고요. 보기 굉장히 편리합니다. 가이드라인 민감도도 제법 있는 편이고 메뉴 구성도 깔끔하고 이렇게 딱 만졌을 때 탁 하고 이 효과음 같은 게 전달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통적으로 아우디 그 물리키 만졌을 때 딸깍딸깍 하는 그 느낌을 전자적으로 구현해 준 것 같습니다. 시트는 마사지 기능 포함이 되어 있고요. 운전석, 조수석 모두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드라이버 셀렉트, 효율부터 개별 설정까지 각각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공조장치는 이렇게 쭉 연결이 되어 있어서 뭔가 좀 개방감이 있는 거, 시원시원하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줍니다. 일체감 좋고요. 수평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보다 실내가 조금 더 넓어 보이는 듯한 인테리어 효과도 있습니다. 비상등 스위치는 가운데 자리하고 있고요. 이런 데도 카본 패턴으로 딱 준비가 되어 있고 카트로 배지 같은 것들도 적절하게 자리 잘 잡고 있습니다. 공조장치는 다이얼 방식하고 푸시 타입 버튼 그리고 토글 타입이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형태인데요. 사용하기 굉장히 편리했고요. 온도 조절할 때 직관적으로 바로 이 안에서 모니터링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용하기 편리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열선은 상당 가능한데요. 네, 8천만 원짜리 차량인데 물론 뭐 이 차가 옵션을 많이 갖춰야 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어쨌거나 이 통풍 시트가 없다라는 점은 조금 아쉽습니다. 드라이브 셀렉트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오토 스탑 앤고, 자세대 장치 같은 것들 꾸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자리 잘 잡고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USB-A 타입 단자 하나 그리고 12V 파워 아울렛 준비가 되어 있고요. 버튼 시동은 이 앞쪽에 있습니다. 컵홀더는 주변 테두리 부분에 앰비언트 라이트 적용이 되어 있고요. 오픈 타입 2개입니다. 여기에 별도의 수납 공간이 있고 기어 노브는 아우디가 혁신을 계속 거듭하고 진화하는 것 같아서 저는 응원을 아끼지 않고 싶습니다. 드라이브 모드 같은 것들은 딸깍딸깍 하는 느낌 좋고요. 한번 하면 그 드라이브 모드 한 번 더 쳐주면 S 모드로 전환이 됩니다. S 모드로 전환이 됐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기능도 같이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수동 모드로 S 모드에서 이렇게 전환을 했다가 P 버튼 이렇게 누르면 제자리로 돌아오죠. 뒤쪽에 S 배지 선명하고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 홀드 기능 갖춰주고 있습니다. 여기 조그맣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볼륨 컨트롤이 여기 있고 전원도 이쪽에서 푸시 타입으로 작동을 하는데 이 버튼은 저는 참 배려가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굉장히 이거 선호하거든요. 뒤쪽에 스마트키 보관할 수 있도록 공간도 할애를 해놨고요. 여기에 살짝 오픈이 되어 있는데 들어보면은 스마트폰 무선 충전 가능하고 이쪽에 별도의 수납이 가능합니다. 전통적인 암레스트 안쪽의 공간을 생각을 해보면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위치 나쁘지 않고요. 뒤쪽에 조금 더 수납 공간을 배려해 뒀습니다. 팔걸이는 이렇게 앞뒤로 슬라이딩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편안하게 쓰실 수가 있고요. 조수석 수납 공간은 잡아당기는 방식, 안쪽에 약간 턱이 있고 크기는 조금 더 커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카펫 같은 형태로 재질 좋고요. 선바이저는 내려보면 조명이 커버랑 연동이 되어 있고 LED 구성입니다. 거울은 조금 더 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역시 실내등은 모두 다 LED 구성이고 각각 이렇게 터치해서 컨트롤 할 수도 있습니다. SOS 콜도 기본 갖추고 있고요. 유리 면적이 큰 썬루프는 아웃슬라이딩이 아니고 인슬라이딩으로 싹 들어가네요. 일반형 치고는 유리 면적이 꽤나 넓은 편이죠. 이너커트는 손으로 수동으로 조작을 해야 됩니다. 실내 거울은 주변 이 테두리 부분이 얇고 투명하게 처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보다 조금 더 시야가 넓어 보입니다. 뒷좌석 유리는 어쿠스틱 그레이징이 아니고 일반형으로 조금 남습니다. 열선은 이쪽에 없고 가운데 에어벤트 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디자인은 깔끔합니다.
타고 내릴 때 불편하지 않은데 성인 남성 세 분이 앉기에는 가운데가 턱도 높고 여기가 굉장히 공간이 이렇게 넓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불편할 수 있습니다. 성인 남성 2명한테 알맞은 공간이 아닌가 싶고요. 시트의 안장이나 등받이 각도, 이 텐션 같은 것들은 적절했습니다. ISO 픽스 커버링 깔끔하고요. 헤드레스트는 조금 작은데 싶지만 각도가 아주 좋고 아주 물컹물컹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딱딱한 것도 아니고 적당한 텐션이라서 부드럽게 사용할 수가 있었고요. 암레스트는 내려보면 이렇게 딱 덮여져 있고 컵홀더 기능이 없네요. 덮여져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암레스트 기능, 본연의 기능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여기서 이 커버가 열리거나 앞쪽으로 나와서 컵홀더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암레스트 기능만 지원을 해줍니다. 승하차 할 때 그렇게 불편하진 않고요. 3종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운전석, 조수석, 그리고 뒤쪽에 온도 조절 가능하고 열선은 3단으로 조절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USB 충전만 가능한데요. A타입 단자 2개, 그리고 12V 아울렛 꼼꼼하게 갖춰두고 있습니다. 바닥 공간은 그렇게 넓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무릎은 여유가 있어요. 무릎은 뭐 주먹 2개, 조금 더 주먹 2개 반 정도까지는 들어가기 때문에 무릎 공간은 괜찮은데 바닥은 이 가운데 부분은 다시 한번 공간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뒤쪽에도 물론 조명은 LED 구성이고요. 요 측면에서 이렇게 보니까 여기 컬러가 다른데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좀 고급스럽고 스포티한 느낌 좋습니다. 많이 답답하지 않아요. 이렇게 헤드레스트 일체형 시트를 갖춰주게 되면은 뒤에서 봤을 때 되게 답답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많이 답답하지는 않고요. 수평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감 있고 실제보다 조금 더 넓어 보이는 실내 구성입니다. S4 정도 시승을 하면 어떤 스포츠 드라이빙의 느낌 같은 것들을 먼저 설명드리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일단 이 차는 승차감이 너무 좋습니다. BMW의 M, 아우디의 S, 그리고 벤츠의 AMG의 그 배지가 달려있는 차량들은 승차감이 그렇게 많이 좋지는 않은데 지금처럼 가속 방지턱 같은 거 넘어봐도요. 쫀득하면서도 유연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보통 앞뒤 멀티링크 세팅이라고 해도 S 배지를 달고 있다 보면은 부드러움보다는 단단함 쪽에서도 약간 일상에서 불편할 수 있는 승차감인데 S4는 전혀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연비는 복합 연비가 9.9km고요. 도심에서는 8.6, 고속도로에서는 12.3인가요? 2인가요? 12km대 초반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시승 동안 평균 연비는 9.3 정도를 기록을 했고요. 도심에서 주행을 하더라도 7.8에서 8.2 정도는 꾸준하게 유지를 해줬습니다. 생각보다 연비 나쁘지 않고요. 생각보다 승차감이 너무 좋아서 이 두 가지는 서두에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V6 싱글 터보 엔진인데요. 아우디의 TFSI 엔진은 뭐 누구라도 인정하는 엔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0 TDI랑 3.0 TFSI 엔진은 과거부터 누적된 데이터가 상당하죠. 그래서 내구성이나 성능 면에서도 크게 지적받지 않고 장점이 많은 그런 엔진입니다. 354마력의 토크는 50.9kgm/m 정도를 발휘해주고 있는데요. 8단 팁트로닉의 상시 4륜구동 쿼트로랑 매칭을 이루고 있는데 그 밸런스가 상당 수준에 올라와 있고요. 특히나 오랜 기간 이런 매칭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용을 해왔었기 때문에 누적되어 있는 데이터 그리고 그들만의 노하우가 아주 높은 수준의 안정성을 확보해주고 있습니다. 전자제어 서스펜션의 반응이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도 민감도가 높은 편인데요. 자동으로 하고 다니시면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다이나믹이나 승차감 이 두 가지의 모드를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해보면 꽤나 이 모드 간의 편차가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뿐만 아니고요. 일반 도로에서도 충분히 느낄 수 있을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엔진 회전 질감이나 듀얼 더블 타입의 배기는 도심에서 그렇게 거슬릴 정도로 많이 박력 있고 시끄러운 편은 아닙니다. 물론 다이나믹 모드에서 고속도로 주행을 해보면은 그리고 와인딩 로드에서 조금 차량을 극단치로 끌어올려 보면은 확실히 스포티한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긴 하지만은요. 코너링 같은 거 가져가 봐도 굉장히 좀 안정감이 높다, 뉴트럴하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전륜 베이스 4륜 구동 시스템을 갖추고 있긴 합니다만은 특별히 설명을 하지 않으면
다이나믹 모드에서는 나름 또 뒤쪽도 살짝 일부러 흘려주는 듯한 느낌까지 구현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운전의 재미를 배가시키기 위해서 아우디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고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S 배지를 달고 있긴 합니다만은 운전에 그렇게 스킬이 높지 않으신 분들도 어렵지 않게 이 350마력이 넘고 토크 50이 넘는 파워를 충분하게 컨트롤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아우디, 벤츠, BMW 이 독일 3사를 놓고 비교를 할 때 개인적으로는 일반인이 접근하기에 가장 이 접근성이 좋은 프리미엄 세단, 그리고 접근해서 조금 스포티한 맛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세단은 어쩌면 아우디가 가장 근사치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다루기 쉽고 익숙한 느낌 잘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드라이브 셀렉트라고 해서 총 5가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효율, 승차감, 자동, 다이나믹, 개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조금 아쉬운 점은 이 다이나믹 같은 경우 선택을 하게 되면 엔진 회전 질감이나 배기음은 사뭇 다른 느낌을 전달을 해주고, 이 서스펜션 세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비주얼, 이게 시각적으로 뭔가 조금 더 자극적인 느낌들, 단순하게 앰비언트 라이트 색상만 변하는 게 아니고 클러스터 안쪽에 좀 재미를 더해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킥다운 같은 거 잠깐 해보면은요, 오우, 치고 나가는 느낌이 부드러우면서도 강하고 강하면서도 부드러운 느낌들이 아주 정확하게 밸런스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일상에서, 그리고 가끔가다 이 교외에서 출중한 드라이빙 성능, 스트레스가 확 달아날 정도로, 다시 한번 해볼까요? 치고 나가는 이런 느낌들이 너무 좋습니다. 어우, 대단하네요. 사운드 시스템은 B&O인데요. 잠깐 한번 들어보면은요, 고음, 중음, 저음대의 밸런스 뛰어나고요. 특히 고음대에서 이 찰랑찰랑한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서브우퍼의 듬직한 느낌도 울림통이 그렇게 크지도 작지도 않기 때문에 훨씬 더 운전자에게 잘 전달되는 것 같고요. 어쿠스틱 글레이징이라고 해서 이중접합 차음 유리는 앞쪽에만, 앞쪽 측면에만 지금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뒤쪽에는 일반 유리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주행 중에 노면에서 올라오는 이 타이어 마찰음 같은 것들, 그리고 측면의 풍절음이나 공명음 같은 것들이 그렇게 많이 거슬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분 좋은 엔진의 회전 질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엔진의 회전음, 그리고 듀얼 더블 타입으로 낮게 중점으로 쭉 깔리는 배기음은 충분하게 전달이 잘 되는 것 같고요. 브레이크의 반응은 극 초반부터 좀 날카로운 편에 속합니다. 처음에는 조금 적응을 하셔야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적응할 수 있다는 점도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스티어링은 무겁지 않고 그러면서도 좀 뭐라 그럴까요? 묵직함은 아닌데 안정감이 쫀득쫀득하게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고속주행에서도 듬직한 맛이 좋습니다. 그립은 그렇게 두껍지 않아서 여성 운전자분들도 부담 없이 차량을 운행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안쪽의 클러스터는 버추얼 뷰라고 해서 이 전체를 다 내비게이션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 부분은 아마 제 기억에 아우디가 가장 먼저 시장에 선보이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똑같은 클러스터, 제한된 공간 안에서 이 상상력을 발휘하는 것을 보면 이런 부분에서는 아우디가 굉장히 좀 잘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이 다른 브랜드와 달리 위쪽에 버튼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스틱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처음에는 적응할 때 조금 시간이 필요하기는 한데 일단 적응하고 나면 쳐다보지 않고 이 감각적으로 스틱을 사용해서 조작을 하니까 그런 부분은 안전운전에 도움이 좀 더 많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앞차와의 거리 조절은 총 5단계로 구분할 수가 있고요. 단계마다 편차는 아주 명확하게, 앞차와의 거리 조절의 편차는 아주 명확하게 잘 구현을 해주고 있고요. 다만 이제 반자율제, 조향 보조가 조금 더 적극적이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많이 조금 아쉽기는 해요. 가격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8천만 원대의 차량 가격은 누구에게나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은 아닙니다. 이 직장인분들이 손을 뻗어서 잡을 수 있는 가격은 개인적으로는 6천 후반에서 7천 초반 정도를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8천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가격인 거는 분명한데요. 그만큼 차량 한 대를 가지고 올라운더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오바를 해서라도 차량을 한번 소유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편안하면서도 잘 달리면서도 거친 느낌이 있는데, 이 거침이 다루기 힘든 거침이 아니고 충분히 컨트롤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접근성이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기능 중에 보면 이 헤드레스트 일체형 세미 버켓 타입의 스포츠 시트를 갖추고 있는데, 일단 나파 가죽이라고 해가지고 쿠션도 좋지만 가죽의 질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시트는 안마 기능, 마사지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작동을 해봤을 때도 약간 이렇게 간질간질하고 많은 그런 마사지가 아니고 제대로 좀 꾹꾹 눌러줍니다. 다만 이제 등받이만 마사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아쉽긴 한데요. 안장 부분까지 같이 마사지 기능이 지원이 됐으면 어땠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운전석하고 조수석 각각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은 또 다른 장점이 되겠고요. 마사지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웨이브, 안마, 스트레치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장거리 운전을 해보면 확실히 도움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피로도가 많이 낮아지죠. 연비는 복합연비 9.9지만 고속도로에서 효율 모드로 놓고요, 에코 모드로 놓고 80에서 100 정도 크루징을 했을 때는 14.8까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가솔린 3리터 터보 엔진을 장착하고 있고 4륜 구동을 사용하고 구동 방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연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시트 포지션이나 전방 시야도 좋은 편에 속하고요. 특히나 측면에 이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는 크기는 작은데 끝부분에 광각 처리되어 있는 부분도 그렇고 이 위치가 아주 절묘하기 때문에 시야도 시원시원한 편입니다. 블라인드 스팟은 지금처럼 아웃사이드 미러 이 안쪽으로 노란색 표시가 되는데요. 글쎄요, 이 기둥 쪽보다는 바깥쪽에 이렇게 딱 표시가 되니까 눈에 잘 들어오고 직관적이어서 안전운전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소소한 부분이지만 아웃사이드 미러가 A필러 끝부분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도어에 이렇게 깃발 타입으로 딱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요 끝까지 시야를 확보해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안전운전에 도움도 되고 실내에서 조금 덜 답답한 느낌을 운전자에게 전달해 주는 것 같고요. 8단 미션은 수동 8단으로 고정을 했을 때 시속 100km가 약 1500rpm에서 구현이 됐습니다. 비교적 낮은 rpm에서 기준 속도를 뽑아내고 있기 때문에 연비나 소음하고 진동 측면에서 도움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기어비 자체는 전체적으로 좀 균일하게 세팅을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엔진의 힘이 충분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뭐 킥다운 같은 거 해봤을 때 반응도 빠릿빠릿하고요. 기본적으로 토크가 50 넘어가는 차량들은 힘에 있어서의 부족함은 전혀 느낄 수가 없다는 특징이 있죠. 네, 이상 아우디 S4 시승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